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결국 피해자는 6일 만에 현장 근처에서 익사체로 떠오른다. 경찰은 CCTV 판독 불가로 내사 종결을 하였고 동석자는 여전히 7시간 동안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의 고소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된다. 사건 번호 2021 형제 52934로 지금까지도 검찰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어차피 더 이상 살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민이의 원한을 밝혀야 저희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년 전 2021년 5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0시간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하루 사이 청원 답변 조건에 만족하는 2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보름 만에 43만 명이 넘어섰고 55일 만에 52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이 숫자는 4.16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며 현재 제주도의 전체 인구수를 넘어선다. 바로 반포 한강공원 손정민 군 사망 사건이다. 친한 친구의 연락을 받고 반포 2년 전 이 사건은 2달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실종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서초 경찰서는 손정민 군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손정민 군이 사라지기 최후 6분 전까지 같이 있었던 피의자와 손정민 군이 장장 3시간 반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조차 단 한마디도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피의자의 블랙아웃을 인정하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사건은 유가족의 고소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병사체 발견, 내사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었고 수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자도 그러니까 없었고요. 조사는 하고 있지만 수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고소인이 없이 다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을 냄과 동시에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이 전환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왔고 입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소인, 피의자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됐고 그런 개념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사하고는 다른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절차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고소인이 되었어야만 그 경찰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 생깁니다. 내사 종결이 돼버리면 모두가 다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주체가 돼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란 권리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고소가 되면은 설령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도 무혐의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 그러더라도 이의제기라면 이제 검찰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송군 아버지 고소장 목적 중에는 이제 검찰 조사까지 가려는 게 목적이 주되게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건 1년 동안 7차례나 재청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의 2023년 5월 지금도 진실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탄원서가 검찰로 하루에 몇십 통씩 전달되고 있다. 올해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1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가족은 아직도 아들의 유골함을 아들방 책상 위에 놓고 하루 3끼를 챙겨주고 있으며 아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토할 것 같은 음식을 꾸역꾸역 넘기고 있으며 한강에서 숨진 피의자는 아직도 자칭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8시간가량 블랙아웃. CCTV로 봤을 때 만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한 건데 블랙아웃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끊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우발적인 폭행, 강간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런 블랙아웃을 자그마치 7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6분 전까지 같이 있던 손정민 군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기억을 찾으려 모든 걸 투자하거나 친구의 죽음에 대해 더 발벗고 나서서 진실을 찾고 실질적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이상을 갖고 사는 사람,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6분 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내뱉는 안도의 말일 뿐이다. 유가족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하늘이 날고 땅이 날고 그냥 엄마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나는 이게요. 억울해서 어떻게 또 그랬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꼴이 저도 그랬거든요.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다 하는 거. 저는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하지 않은 짓을 정인을 3명을 세워가지고 없는 일을 만드는 경우를 당해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당하셨다고? 네, 저는 아이고. 그걸 당했기 때문에 정말 하지 않은 거를 3명이 해가 막 정인 3명이면 끝나요. 그렇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의는요,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요. 너무 같은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좀 마음 아파서 멀리지도 않고 꼭 붙잡고 저도 지금 견디고 있으니까 그분도 견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분에게 이런 불신을 심어주었을까? 바로 선과 악을 다루는 전문가 경찰이다. 고 손정민군 사건에 있어서 동연배 또는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다. 아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할 것 같아서 그냥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도 아들, 딸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이게 영상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경찰이 했던 수사가 참 그 미비한 부분들이 초동 수사에서 많다는 걸 알고서 이거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남의 아이가 아닌 사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런 억울한 죽음, 의문사 이런 식으로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모님들은 2014 세월호 참사와 손정민군 사건 바로 1년 전 발생한 2020 정인이 사건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공감해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바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안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4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는 차 안에서 위로의 말도 건네기가 어렵고 그저 눈물과 침묵이 흐를 뿐입니다. 시은아, 언니가 꼭 꺼내줄게. 언니 동생이어서 너무 고마워. 다음 생에도 언니 동생으로 태어나고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찾아줄게. 오늘은 같이 집 가자.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미안하다. 정민아.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는 젊은 학도들의 사망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인터넷 강국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은 쉽게 짓밟힐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경찰들의 불신이 그대로 교육될 것이다. 경찰들의 고충마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마저 얘기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경찰은 희망이 없다. 압수 대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피의자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이 불러내서 나온 남의 집 자식이 죽었다. 자신의 아들은 생을 달리한 친구와 목격자들 대비 최후 6분 전까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손정민 군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해도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볼 땐 그 친구라는 놈이 이상해. 친구라는 놈. 그러니까 여기다 버리겠어요. 친구가 여기다 안 버려요 절대로. 아니 그 친구라는 놈이 그 이후에 횡설수설하는 게 그게 이상해. 더군다나 유가족에겐 더할 나위가 없다. 피해자가 익사체로 떠오르기 전 실종 6일간 절친이라는 피의자는 친구를 찾는 일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친구를 찾아주고 그냥 친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뭐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도 아닌데 왜 변호인을 그렇게 대동을 하고 이러는지 그게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결백하고 친구를 찾는데 도와주고 친구가 왜 그런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괴롭거든요. 물론 추측성 발언이지만 결국 손정민 사건에서 피의자는 부모와 변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억을 굳게 잠가버린다. 정작 아들을 어둠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였을까? 변호사보다 도의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다는 아들의 의지마저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 왜 국민들의 의심을 받았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결백하다면 이렇게 시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위해, 아들의 결백을 위해 오히려 더 검찰의 재수사 촉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